안녕하세요. 수능물리의 시작과 끝, 저는 물리 캡틴 장동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요, 6월 모의평가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 오늘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반응이고요. 제가 봐도요, 이번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려웠다, 마음이 무겁다, 힘들다라고 내려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총평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학생들도 많은 긴장을 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 삼수생들, 이런 N수생들도 많은 긴장감 속에 치루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리 이제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서 바꿔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칭얼거리고 자기 속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요, 물리를 누가 하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5,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면 그 속에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변별력은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수능에서 물리1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약 5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물리시험을 봤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누가 1등급 받고 누가 2등급 받고 누가 3등급을 받냐면 원래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충분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잘 준비해서 이 상위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냐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선택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직 수험생들이 6월 모평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과탐이 준비가 많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반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 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개념조차 한번 끝내지 못하고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저하고 함께 고민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난이도를 보면 2019 수능하고 비교해보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 출제자들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냈을까, 정말 작심하고 어렵게 낸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능이 아니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한번 출제하지 않으셨을까?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출제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남은 시간 준비를 잘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2019 수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 그동안은 풀이형과 지식형의 비율이 약 6대4 정도의 비율을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은 풀이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뭘 의미해요? 평가원에서는 앞으로 암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풀이형 문제들을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2019 수능에 준해서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기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2단원에서는 5문제, 3단원 4문제, 4단원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각각의 중단원에 출제되는 비율 또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수능에서도요,
이러한 기류대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킬러 문항이 뭐였냐면 이 세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14번 문제요. 생뚱맞게 3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기력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사실 이 전기장, 자기장 파트는 우리가 넉넉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거예요. 이거 뭐지? 왜냐하면 4페이지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텐데 3페이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더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어낸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직관적으로 풀기보다는 정확한 정량적인 계산 과정도 필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7번의 유체 문제는 이것도 조금 여러분 낯설었죠. 그렇죠?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좀 낯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단위가 그동안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단위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봤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인데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물리 1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VT 그래프를 그려가며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VT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떤 물리 이론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를 아마 많은 시간들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한 가지 풀이 방법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지는 말자. 제가 다른 강좌를 진행할 때도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앞으로 우리가 2020 수능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문제 적응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9번 역학 문제도 좀 어려웠고요. 20번 돌림인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풀이형 문제들이 출제가 됐지만 아마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남은 기간 2020 수능까지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계획이 중요해요. 여러분 캡틴과 함께하는 EBS 커리큘럼을 보세요. 제가 수능 기초, 수능 개념에서 수능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수능 완성을 시작할 거예요. 문제풀이 강좌인데요. 문제풀이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문항들이 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을 풀면서 소홀해지기 쉬운 수능 특강하고 제가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을 보다 보면 수능 특강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도록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약점이 막 발견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약점들을 공략해서 어떻게든 단점이 없고 약점이 없을 수 있도록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그래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요, 한 문제 한 문제 20문항 모두를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수능까지 3번, 4번 정도는 풀 수 있어야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능에서 너끈히 맞출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